안녕하세요. PSAT 언어논리 취급 모의평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송은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15번 문제 그리고 16번 문제 해결을 할 건데요.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라고 있기 때문에 연역 추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일 때 참 유형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논리 파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시간을 주고 풀어봐라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하면서 어떻게든 풀어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PSAT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연습이 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호화해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가장 원활하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접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저 이제 15번 문제 같이 해결을 할 건데 이게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 문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고도 한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좀 선지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갑돌과 정수는 매일 커피를 마시는 흡연자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갑돌과 이게 잘 안 돼. 갑돌과 정수는 흡연자래요. 커피를 매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흡연하기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을순이와 병돌이는 매년 치석 제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 색깔에 관한 다음에 사실이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치석 제거하지 않는데요. 치석 제거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이가 노랄 확률이에요. 노랄 확률과 노랗지 않은 확률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노랄 확률이 60% 이상이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치석 제거하지 않는데요. 치석 제거를 하지 않는 흡연을 하는 사람의 경우 이가 노랄 확률이 바로 80%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치석을 매년 없애지 않고요. 치석 제거하지 않는데요. 치석 제거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흡연자의 경우 흡연도 한대요. 가장 수치가 높네요. 이가 노랄 확률이 90% 이상이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치석을 매년 없애는 사람의 경우 치석 제거를 이 경우는 하고 있죠. 치석 제거를 하는 경우는 그의 커피 섭취 및 흡연 여부와 무관하게 20% 그쵸? 미만이다. 그러니까 20%는 포함이 안 되죠, 여러분. 노랄 확률이 바로 20% 미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이제 이 부분을 노랄 확률이 20% 미만이라고 했는데 노랗지 않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20% 미만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치가 바로 19%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에서 19%를 빼면 81%죠. 그럼 81% 플러스 알파. 이게 바로 노랗지 않을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가 갑돌이가 노랄 확률은 80%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갑돌이는 어떤 사람이죠? 커피도 먹고 흡연도 하는 사람입니다. 커피도 먹고 그리고 흡연도 하는 사람인 경우에 우리가 90% 이상이다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80% 이상이 아니라 90% 이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을순이의 이가 노랗지 않을 확률은 우리가 80% 미만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했어요. 을순이의 이가 노랗지 않을 확률. 을순이는 지금 치석 제거를 하는 상황입니다. 치석 제거를 하는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노랄 확률이 20% 미만이고 그리고 노랗지 않을 확률이 81%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무조건 80% 이상이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81% 이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80% 미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81% 이상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얘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돌이가 흡연자라면 그의 이가 노랄 확률은 20% 이상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병돌이는 매년 치석을 없애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의 이가 노랄 확률은 20% 미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얘는 우리가 뭐 추론하지 않아도 나와 있는 조건에 의해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선지였고요. 그리고 병돌이가 매일 커피를 마신다면 그의 노랄 확률은 20%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커피를 마시든 흡연을 하든 치석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가 노랄 확률이 20% 미만이라고 했어요. 미만이라고 했죠. 그리고 5번을 보니까 정순이가 치석을 매년 없애지 않는다면 그 애가 노랄 확률은 90%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정순이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정순이는 커피도 먹고 그리고 흡연도 하는 사람입니다. 커피도 마시고 흡연도 하는 사람일 경우에 이가 노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매년 없애지 않는, 치석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9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5번 선지로 다시 가보시면은 그 A가 노랄 확률은 90% 이상이다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그 다음 우리 16번 문제 같이 갈게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고요.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우리가 기호화가 꼭 필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우리가 앞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 상태로 우리가 문제를 좀 잘 풀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화를 통해서 좀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군을 어떤 시에 통합하는 안건은 그렇죠? 5개 구인 A, B, C, D, E 중에 여러분 이거 중요한 조건입니다. 3개 구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볼 때 이처럼 문장 속에 섞여 있는 이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고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간과하고 많이 넘어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3개 구 이상이 찬성으로 승인이 되고요. 그리고 안건에 관한 입장은 찬성. 혹은 찬성하지 않거나 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기권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건 없고요. 찬성 아니면은 찬성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각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A가 찬성을 한다면 B와 C도 찬성을 한다. B와 C도이기 때문에 기호를 어떻게 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덮어버릴게요. B와 C도 찬성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C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는 찬성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D가 찬성을 한다면 A와 E 중에 한 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A와 E 둘 다가 아니라 A와 E 중 한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열어줄게요. 그래서 A와 E 중 한 개 이상의 구는 찬성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또 참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대우잖아요. 그럼 대우의 형식을 한번 말을 해주시면은 그렇죠? 우리가 B, C, B가 찬성하지 않거나 그리고 C가 찬성하지 않으면 A도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대우가 이제 참으로 성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A와 E가 찬성을 하지 않으면 D도 찬성하지 않는다와 같은 대우도 이제 성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일단 확실한 건 C는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C가 찬성하지 않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참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맥락을 볼게요. C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A도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A와 C는 찬성하지 않아요. A와 C는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근데 3개 구 이상의 찬성으로만 승인된다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B와 그리고 D와 E는 찬성을 해야지 승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제 가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B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안건은 승인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A와 C가 확실하게 찬성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3개 중에서 B가 찬성하지 않으면 D와 E가 아무리 찬성을 한다고 해도 3개 구 이상의 찬성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얘는 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가 찬성하는 경우 E도 찬성한다면 안건은 승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B가 찬성하는 경우 E도 찬성을 합니다. B가 찬성하는 경우 E도 찬성을 해요. 하지만 D의 여부가 모호하죠. D도 찬성을 해야지만 승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D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D가 찬성할 확률도 있고 D가 찬성하지 않을 확률도 있는데 D가 찬성을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지 않고 B가 찬성할 때 E도 찬성한다면 승인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은 아니에요. 참일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안건이 승인될 수도 있고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무엇의 여부에 따라서 D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E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D도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E와 D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E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와 있죠. A가 찬성하지 않고 그리고 E가 찬성하지 않으면 D가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의 대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E가 찬성하지 않으면 D도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참으로 도출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E가 찬성하지 않으면 D도 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참인 것만을 고르면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푸는 걸 보면은 뭐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지만 이게 또 빠른 시간에 바로 기호화가 되고 그리고 참과 그리고 명제와 이제 대우를 잘 성립을 시키고 이제 해당되는 기호를 이렇게 결합해 가면서 문제를 푼다는 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15번, 16번 문제는 뭐 논리 파트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번에 3번까지 해결했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문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